여기에 식당을 하고 싶다고요? 예. 등산객들도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해서요. 땅 좀 빌려주십시오. 그럽시다 그럼. 우선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매달 100만 원은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 싸게 빌려주는 겁니다. 예. 제가 가게를 해야 하니까 가건물을 좀 지었으면 하는데요. 뭐 그렇게 하시죠. 임차인은 자신의 돈으로 건축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물의 소유권은 저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제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야, 지어놓이 좋네요.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임차인에게 빌려준 땅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탓에 저는 건물이 신축된 직후 한번 가보고 이후로는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되네. 이러다 진짜 굶어 죽겠다. 쓸데없이 가게만 넓어서 유지하기도 만만치 않고 뭐 좋은 수가 없을까? 그래. 가게에 가벽을 하나 세워서 절반 정도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은 오케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카페를 하시려고 한다 했죠? 네. 크게 부리는 건 부담스러웠는데 공간도 딱 적당하고 좋네요. 그렇죠. 보증금은 500에 월세는 7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은 거저 빌려드리는 거예요. 요즘 워낙 경기도 안 좋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계약할게요.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지? 응?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다고? 그래, 알겠다. 아빠가 돈 보내줄게. 그래. 500만 원이라 땅 세 받은 게 꽤 모였을 낀데. 어디 보자. 이번 달 차임이 안 들어왔네. 지난달에도 안 넣었고. 넣은 달도 있고 안 넣은 달도 있고. 야, 멀리 있다고 내가 신경을 너무 안 썼지만 그래도 진짜 너무하네. 안 되겠다. 이거 연체된 거 확인해가지고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옆에 저 카페는 뭡니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절반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멋대로 전대를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참. 그리고 임차료도 꽤 밀린 거 알고 계시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20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1,000만 원이나 밀렸더라고요. 무단 전대차에 차임 면책까지. 더 이상 임대차 계약 유지할 이유가 없네요. 계약 해지할 겁니다. 나가주세요. 아니 내 돈 주고 지은 내 건물 절반을 빌려줬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계약 해지요. 이 건물 지었던 돈 보상 안 해주면 못 나갑니다.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노? 그래, 법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상황이 복잡한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찬수 씨가 신축한 조립식 가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건을 파악하는 첫 단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사안마다 결론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송상 첨예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예. 드라마 사례와 같이 건축 허가 명의자와 실제로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을 누가 최초로 가지는지, 즉 신축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누구인지부터 따져봐야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자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실제로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최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낼 때 토지 소유자인 이성철 씨 명의로 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성철 씨가 당연히 건물도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장님 말씀처럼 그런 의문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은 건축 허가는 건축 행정상의 목적을 위한 것일 뿐 그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허가서는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처럼 실체적 권리 관계를 공시하지 못하므로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 허가 명의자가 곧바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건물 소유자를 이성철 씨로 하기로 두 사람이 동의를 했는데도 그렇게 되나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기로 협의했으니 임대인이 처음부터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다만 어느 견해에 따르건 드라마 사례에서는 이성철 씨와 박찬수 씨가 건물의 소유권을 이성철 씨에게 귀속시키기로 명백하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성철 씨가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원시 취득했다고 보건, 혹은 건물을 지은 박찬수 씨가 먼저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가 이를 이성철 씨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보건 간에 최종적으로는 이성철 씨가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건물을 지은 박찬수 씨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가 이를 이성철 씨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네, 드라마 사례는 토지 임차인인 박찬수 씨가 이성철 씨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계약인데요. 통상 이런 계약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더 로열을 꾸준히 신청해온 신청자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임대차 계약은 종료가 되고 나면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토지 임대차 계약의 원상 회복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이 원칙적인 원상 회복의 모습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지금 토지 임대차 계획이 끝나면 멀쩡한 건물을 그냥 다 부시고 돌려줘야 된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가 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토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민법 제643조에 규정된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네. 건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 간에 약정으로 내용을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어둔 강행 규정이어서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상호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일 정도로 강력한 규정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건물을 지은 박찬수 씨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가 이성철 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죠. 그 문제가 바로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드라마 사례에서 임대인이 이성철 씨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보면 건물은 처음부터 이성철 씨의 소유이지 박찬수 씨는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게 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를 전제로 하는 건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박찬수 씨에게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임차인인 박찬수 씨가 건물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했다가 이것을 이성철 씨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 박찬수 씨가 건물의 소유권을 잠시라도 가지는 순간 박찬수 씨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이 생겨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럼 박찬수 씨가 이미 건물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것으로 상호 간에 약정한 것이 되어서 그럼 박찬수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 매수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좀 전에 그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약정했어도 그게 무효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 매수 청구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박찬수 씨가 이성철 씨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던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서 결국 건물의 소유권은 토지 임차인인 박찬수 씨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할 때는 이성철 씨가 원시 취득을 하든 박찬수 씨가 원시 취득을 해서 이성철 씨에게 넘겨주었다고 보든 어쨌든 합리적인, 그러니까 합당한 토지 소유자, 그 건물 소유자는 이성철 씨라고 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물 매수 청구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긴 한데 판례는 예외적으로 그 약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다. 즉,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드라마 사례 계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건물 소유권을 이성철 씨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박찬수 씨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 기간이 뭐 2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요. 보증금도 꽤 저렴한 편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계약서와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먼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당사자 간에 비교적 장기간의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이나 실제로 박찬수 씨가 해당 건물에서 10년 이상의 영업을 했다는 점, 그리고 박찬수 씨가 신축한 건물이 조립식 가건물이기 때문에 건축 비용이 비교적 저렴했던 점, 네. 그리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정한 점 등에 비추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박찬수 씨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이성철 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의 소유권은 이성철 씨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다만 우리 사건에서는 박찬수 씨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박찬수 씨는 이성철 씨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박찬수 씨에게 건물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데도 왜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까?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기간의 만료로 인해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무단 양도, 전대 등과 같이 임차인의 기책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사회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토지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만들어둔 것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차인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성철 씨는 박찬수 씨가 차임을 연체했고 무단 전대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건에서는 박찬수 씨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박찬수 씨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수 씨에게는 건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성철 씨가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겠네요? 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건물의 소유자를 이성철 씨로 보면 박찬수 씨에게 사건 건물을 임대한 것인데요. 최대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수 씨는 이성철 씨의 동의 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오미 씨에게 전대했는데요. 예.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계약이 해지가 되더라도 드라마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찬수 씨 그냥 안 나갈 겁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이성철 씨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 임차인 박찬수 씨를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인도 시까지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나에게 지급하라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1,000만 원에 달하는 연체 차임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박찬수 씨가 이제 5년 동안 지금 매년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인가요? 차임을 이제 연체를 했는데, 자, 저희가 임대차 관련 분쟁 여러 번 다뤄봤지만 이게 연체 차임은 또 시효 때문에 3년 만에 그 차임만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3년이 넘은 연체 차임도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차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구하는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임차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시효로 인해 청구할 수 있는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고 보면 이것은 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데다가 통상 차임이 연체되면 향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선된 연체 차임도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으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3년이 경과한 4년차 연체차임 200만 원과 그리고 5년차 연체차임 200만 원도 각각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성철 씨가 박찬수 씨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참 복잡한 사건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변호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드라마 사례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건물 신축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현행 판례 해석하에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사례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